이제 세 번째, 스태틱한 것에서 다이내믹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이제 MGN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슈였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지금 현재 이런 공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메쉬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GNN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이렇게 노드와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가정은 나와 가장 가까운 노드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는 B에서 정보를 얻고 C에서 정보를 얻고 D에서 정보를 얻고 B 입장에서는 이웃이 또 A와 C죠. 그러니까 A와 C에서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걸 이제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을 받아서 계속해서 나의 노드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웃을 바탕으로. 그때 업데이트를 할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의 MGN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GN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타임 시리즈를 예측하는 데 특화된 모델이고요. 이제 초기 상태 노드와 엣지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면 그것을 먼저 인코더로 고차원으로 보냅니다. 그런 후에 이 두 개의 물체가 얘는 이제 볼이 이 표면에 수건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특정 거리 내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엣지가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거리 밖에 있을 때 서로에게 영향을 안 주다가 어느 특정 R 값 이내로 들어오면 메시지를 패싱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그런 후에 각각으로 또 다음과 같이 메시지 패싱을 받고요. 그런 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값들을 다시 디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처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각 노드의 속도나 가속도를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기존의 위치와 나의 속도나 가속도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면 다음의 위치 정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토어그레시브하게 또 현재 상태를 가지고 다음 상태를 그렇게 예측을 하다 보면 계속 타임 시리즈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MGN을 바탕으로 현재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연구는 예를 들어 볼이 디스플레이에 임팩트를 했을 때 어떻게 스트레스가 분포하는지를 보여준 거고, 이때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방법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노드에서 노드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노드에서 엘리먼트를 업데이트하고 또 엘리먼트가 노드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AI에선 싱글 피델리티 데이터와 멀티 피델리티 데이터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통 로우 피델리티라고 하면 시뮬레이션 데이터 혹은 피직스를 의미하고요. 하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스트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학습하는 방법에 크게 이런 6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법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로스 펑션에 내가 알고 있는 피직스 가버닝 이퀘이션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전혀 없이도 이 가버닝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경우입니다. 완전히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만 활용을 한 거죠. 혹은 거기 데이터를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를 함께 넣어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가장 나이브한 방법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를 한꺼번에 합쳐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두 데이터에 갭이 있기 때문에 잘 학습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통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방법은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데이터만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한 후에 그걸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 테스트 상태를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델타 러닝이라고 해서 어떤 동일한 설계에 대해서 해석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차이 값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 차이 값을 학습을 시키면 내가 나중엔 해석만 하고 해석 결과와 차이 값을 더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멀티 피델리티 머신 러닝입니다. 뒤에서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먼저 학습한 후에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한 모델이 예측한 예측값과 실제 데이터를 동시에 하이피델리티 모델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하면 앞에서 로우피델리티 모델이 이니셜로 예측한 걸 참고해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방법은 기존에도 많이 쓰였던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뭔가 해석을 할 때 필요한 어떤 파라미터 값들, 프레셔 값들, 템퍼러처 값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물성치 값을 예측한 후에 그 값을 활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방법은 이제 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역학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과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스트레스를 구하기 원할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측한 값과 그라운드 트루스 값의 차이 값을 학습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내가 가버닝 이퀘이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버닝 이퀘이션을 만족하도록 하는 로스를 달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인풋은 x와 y 그 임플리시트 뉴럴 레프레젠테이션과 유사하게 좌표값이 들어갑니다. 좌표값이 들어가면 그 좌표값에 해당하는 u 값과 시그마 값을 예측하도록 하고 그 예측된 요 값들 데이터와 예측값의 차이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가버닝 이퀘이션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버닝 이퀘이션을 한쪽 변으로 다 옮기면 0이 되겠죠. 뭐뭐는 0. 그러면 그걸 절대값을 씌우면 그 0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값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소화시킨 도록 학습을 하는 걸 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방법 중에 아까 델타 러닝 트레이닝이라는 걸 보여드렸었죠. 예를 들어 차량 충돌을 한다고 봅시다. 테스트를 하고 CA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현재 시점에서 해석을 해서 가속도를 구하고 테스트를 해서 실제 가속도 값을 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값의 이제 차이를 델타를 처음에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 델타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후엔 나중에는 현재 시점이 있으면 해석을 하고 차이 값을 예측하는 애를 가지고 인퍼런스를 시켜서 그 차이 값을 해석 값에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테스트와 그 해석 간의 캘리브레이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피델리티 머신러닝 기법인데요. 앞에서 간단히 소개드렸지만 얘는 로우 피델리티 모델을 먼저 학습을 앞쪽에서 하고 혹은 동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서 로우 피델리티 모델이 들어가고 앞쪽에 뒤쪽에 하이 피델리티 모델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로우 피델리티 변수가 x가 들어가서 우선 로우 피델리티 y를 예측한 후에 하이 피델리티 모델에는 하이 피델리티의 인풋과 이 로우 피델리티 아웃풋이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니어한 것과 넌리니어한 것을 이제 각각 계산해서 최종 하이 피델리티 y를 예측을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핵심은 로우 피델리티 모델의 아웃풋이 하이 피델리티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최종 하이 피델리티를 결과를 y를 예측을 한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